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등교육과정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교육과정 진짜 어떻게 돼버려. 진짜 특학보다 더 중요해요. 특학보다 지금 순간에는 특학보다 초과정, 그다음에 특과정, 특과정, 법,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뭔 소리 한대 저 사람. 특학 비중이 한 70%가 돼요. 논술 포함. 이제 초과정은 이제 30, 여기 다 합쳐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30% 정도 되는데,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특학으로 당락이 지어지냐? 아닙니다. 초등교육과정하고 특과정하고 법으로 당락이 지어져요. 특학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다 맞게 돼 있어요. 다. 어느 정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만점 이런 것이 아니고 7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논술에서 18점을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50점을 챙기면 되죠. 특학에서 대학생들한테 그냥 풀라고 해도 25점을 맞는다고. 25점 아니 25점 아니고, 그 여기 70점에서 절반 35점은 맞는다고. 35점. 여기서 이제 초과정, 특과정, 법을 챙기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한 20점 정도를 챙기게 되면, 더해봐요. 55점이죠. 55점. 그리고 특학은 임용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제가 이때까지 기출 분석을 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냐고. 없었어요. 그냥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찾고 그 근거를 찾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게 되면 웬만큼은 맞는다. 틀리라고 낸 문제는 한 10점 정도 돼요. 10점. 10점. 네, 여기 70%에서 10점을 빼버리면 60점을 맞고, 초과정에서 20점을 수석이네. 그런데 이제 이거 다 맞을 수가 없죠. 여기서 55점을 챙기고 초과정, 특과정, 법에서 이제 20점을 챙기면 이제 75점으로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틀리라고 낸 문제 10점에다가 나의 실수로 틀린 문제 5점 더하고, 그다음에 초특 법으로 해가지고 30점에서 20점 정도를 맞고, 기본 이론이나 뭐 법이나 강론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20점 정도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75점이 안정권이잖아, 지금 임용 커트라인에서.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특학은 그 공부가 이렇습니다. X축은 시간이에요, 시간. Y축은 노력이야, 노력. 이렇게 돼요, 이렇게. 특학은. 초과정은 백지예요, 백지. 사람들이 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올라간다고.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초과정하고 특과정하고 법입니다. 법. 그래서 여기서 더 효율적인 구간이 있잖아요. 효율적인 구간. 더 이제 초과정을 공부함으로써 효율적인 구간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특학은 아무리 공부해도 같은 것만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 같은 것만 계속 보기로 돼 있으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눈곱을 뗐다면 특학에 대해서 이제 그 유지 전략을 쓰고 초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초과정에. 진짜 초과정에. 연도별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초과정 문제에서 어디 영역으로 파트로 나누는지 이게 전혀 감이 안 올 거예요. 문제를 풀면. 제가 아까 그래프 그렸죠. 이거 시간과 노력은 비례하다. 처음에는 진짜 답이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이쪽을 확대해서 보면 이럴 거예요. 완전 느리게 올라갈 거예요. 느리게 올라갔다가 확 올라가는 거. 확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 2차 방정식에서 이제 1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지만 초과정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전 그 임용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올린 거 있었죠. 연도별 기출 분석 방법.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영역으로 나왔는지 특학이고 초과정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초등 국어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초등 국어에서 특히 이제 그 초과정 문제를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할 때 초등 국어에서 기본 이론에 나왔는지, 그다음에 강론에 나왔는지를 좀 파악을 해둬야 돼요. 강론. 이거 찾기 연습해야 됩니다. 초등 국어가 제일 찾기가 어려워요. 초등 국어가. 이게 뭐야? 지총 내용이야, 강론 내용이야. 이게 사람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초등 문제가. 국어 문제가. 기본 이론에서도 이제 지총 부분이죠. 지도선 총론, 뭐 교육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학 방평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한 영역들이 어디서 나는지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그 구간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초과정은 진짜 답 없습니다. 안 하면. 특히 국어가 초등 국어 매년 나오는데 초등 국어는 매년 나와요. 매년. 초등 국어하고 초등 수학은 거의 매년 나와요. 수학은. 초등 국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4점에서 5점씩 매년 내는데 그거 버릴 겁니까? 그 이제 초등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한 1점 나오고 강론이 한 4점 이렇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제 각 과목별로 어떻게 이제를 봐야 되는지 좀 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예, 초등국어 아까 이야기했죠. 초등국어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제 기본 이론하고 그다음에 강론이 있을 거예요. 모든 과목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제 과목들마다 이제 다른 거죠.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 도덕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만 나오잖아요. 강론은 아예 안 나오고. 이제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대개 세 파트로 나눠요. 지도서 총론, 그다음에 교육론, 그다음에 교육과정 이렇게 나옵니다. 예, 강론 같은 경우는 진짜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강론은 이제 그 영역별로 봐야 되겠죠. 영역별. 듣기, 말하기, 듣말,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제 매체. 이제 이러한 영역들로 이제 이렇게 포함을 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매체. 이 영역별로에 통한 그 강론 내용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론에서 이제 그 영역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초등국어가 진짜 머리 아파요. 진짜 머리만 아프고 굉장히 공부할 양도 많고 거기다 이제 점수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5점에서 한 3점은 맞는데 목표를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3점을 목표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 수학이면 수학도 기본 이론, 그다음에 강론 이렇게 있어요. 기본 이론은 이제 교육론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교육론. 그 학자들 나오는 거, 학자들. 그다음에 교육과정 총론. 그다음에 이 총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홍익인간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 그 부분이 아니고 이 교과서에 대한 총론이라는 거예요. 이 교과서에 대한 총론. 교육과정 원문 있고 그다음에 지도서 이제 부록이 있어요. 부록.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교육론, 그다음에 부록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때 항상 그 영역이 어디 문제에 나왔는지 이걸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이거는 교육론이네, 이거는 부록이네, 이거는 지총 부분이네, 이거는 강론이네 하는 거. 이제 수학도 이제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 수와 연산 있고 그다음에 도형, 측정 뭐 이러한 영역들인데 그 영역에서 어디 문제가 나왔는지를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수학은 꼭 1점씩 1점에서 2점 정도로 수능형 문제를 냅니다. 수능형 문제. 너희들 한번 이거 머리 한번 싸매봐라 하면서 수능형 문제를 나와요. 약간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들. 창의성. 모르면 창의성을 요구하고 알면 수능형이요. 그 문제가 이제 수학 과목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기본 이론이 그 지총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론. 교육과정 원문은 그냥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는데 기본 이론 이제 지총 부분하고 교육론. 그다음에 강론이 있는데 이거는 좀 그냥 그 지금 되게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바뀐 게 아니고 좀 뭔가 됐어요. 뭐 인간 시간 어쩌고 저쩌고 뭐 있고 뭐 정치와 법 이런 거 있고 사회와 문화 뭐 이런 영역들로 있는데 이 영역 볼 필요 없어. 그 보지 말고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 우리 옛날처럼 나누면 돼요. 지리,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일반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봐. 뭐 인간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영역 안 나옵니다. 영역 쓰라고 안 나와요. 초등사회는. 안 나옵니다. 그 수학은 그것보다 내용 요소가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고 아니면 내용 체계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높은데 사회는 안 나옵니다. 사회하고 과학은 내용 체계 표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나의 그 도식화를 만들라고. 나만의 도식화. 지리, 역사, 일반 사회. 근데 역사는 잘 안 나오죠. 뜬금없이 한 번씩 낼 때가 있는데 욕 뒤지게 먹습니다. 이거 낼 때마다. 이러려면 한국사 왜 시켰냐고. 왜 한국사 따라 해놓고는 왜 역사를 내냐고. 그런데 그렇게 반박을 할 수 있죠. 그거 했으니까 역사가 쉽겠네.
아니 내용 자체가 아예 다른데 우리는 이제 교육론 부분, 교육학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달라요, 달라. 성질나 죽겠네. 그때 이제 뭐 장리 이런 거 나온 거 보고 성질나 죽겠네요. 뭐 그 뭐 홍길동전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옛날에. 해서 이제 지총 부분하고 이 교육론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기본 이론. 이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본 이론은 안 해오면 틀립니다. 강론은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뭐 상권 분립, 뭐 투표의 원칙, 뭐 대한민국 시민에 대한 그 권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지리에서 지도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사요소, 지도의 요소, 사요소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는 나와. 근데 기본 이론은 어떤 과목이든 안 해오면 다 틀려버린다는 겁니다. 다 틀려버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